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뭐죠? 원이죠. 네, 우리는 원의 넓이를 구할 때 이걸 함수에서 가져가 가지고 얘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는 함수로 가져가서 우리가 이걸 풀었던 거 기억나죠? 네, 그때는 우리가 이 부분 넓이만 구해 가지고 그걸 4배 했죠. 그때 제가 뭐 당연히 안 풀었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봤으면 싶은 것은 뭐냐면 바로 이런 것들이죠. 타원의 방정식 다 알죠? 네. a제곱 그러니까 표준형이 더하기 b의 제곱 분의 y제곱은 r제곱 또는 1 이렇게 되죠. 이게 표준형, 이게 a, 이게 b. b가 더 크다면 이쪽으로 길쭉한 형태가 되겠죠. 한마디로 원이 약간씩 눌린 형태죠. 원이 눌린 형태. 그러니까 이것이 이거나 이거가 이제 조금씩 짓눌린 형태죠.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이거의 넓이를 당연히 구해 봤어야죠. 이때는 우리가 적분으로 구한다면 마이너스 a부터 a까지라고 나오겠죠. 또는 0부터 a까지 한 다음에 2배 한 다음에 이 식을 적당히 써야 되고, 네, 그런 다음에 잘 변형했죠. 잘 변형했어야 됐죠. 우리가 이거를 r제곱 마이너스 x제곱 형태였기 때문에 이런 꼴은 뭘 빌었었죠? 그 삼각함수 도움을 빌었었죠. 제곱 마이너스, 네. 이쪽도 마찬가지겠죠. 이쪽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네, dx x로 한다면 우리가 x를 변수로 잡아서 한다면 이거만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우리가 포물선도 해봤어야죠. 포물선은 오히려 굉장히 상대적으로 다른 것보다는 쉽죠. 네, 변수가 이미 y는 x제곱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루기가 더 편하고요. 그 다음에 쌍곡선도 해봤어야죠. 네, 쌍곡선 이런 형태가 있고 이런 형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를 구한다 라고 한다면 이 넓이는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x를 잡은 다음에 여기서 바로 이 부분의 넓이를 빼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도 돼요? 그렇죠. 아니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dy로 잡은 다음에 요거의 넓이의 2배로 해도 되죠. 어떤 방식이든 자기 나름대로의 전략을 세워가지고 일단은 풀어봐야 됩니다. 그렇겠죠? 자, 오늘은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바로 이 부분을 이렇게 회전할 거예요. 회전. 이렇게 회전해 갖고, 그럼 회전은 뭐가 나오겠어요? 원을 회전했으니까. 그렇죠. 공이 나오겠죠? 네, 그 공의 부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공의 부피 들어가기 전에 제가 우리가 예전에 캠프할 때 이거 있었죠. 이거 뭐죠? 이렇게 가는 거. 그렇죠. 뭘로 만들어진 거냐면 이제 이런 원이 이제 이렇게 굴러가는 거죠. 사이클로이드. 바로 이 점에다가 빨간 딱지를 붙이고 까만 딱지를 붙이고 돌기 시작하면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얘가 이제 x가 이런 식으로 굴러가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 부분이 이렇게 점이 찍히겠죠. 네, 얘가 그러니까 2분의 파이일 때, 파이일 때 바로 반을 지날 거고요. 그다음에 2파이일 때까지 가겠죠. 이걸 사이클로이드라고 그랬고, 이거의 반지름을, 이 원의 반지름을 우리가 r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요거의 넓이를 그 까발리에르 방식으로 그냥 엄격하지 않지만 넓이를 구해봤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0에서 2파이까지겠죠. 우리가 얘를 만약에 x로 잡는다면 그 다음에 dx이고 바로 이 부분 얘는 y들의 합이겠죠. fx들의 합. 그러겠죠? 그러면 사이클로이드의 식은 어떻게 되냐? 제 식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이 스스로 우리가 그때 해봤지만 수업 시간에
엄격하게는 아니지만 해봤듯이 어떻게 되냐면 얘는 매개 방정식으로 x는 t에서 sin t가 되고 그 다음 y좌표는 r 곱하기 1 마이너스 코사인 t 이렇게 해가지고 나올 수가 있죠. 이때 t가 뭐예요? 그렇죠. 각이겠죠. 뭐의 각? 자, 그것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가지고 한번 답을 해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얘가 우리가 그때 구했듯이 3파이 r의 제곱. 네, 다시 말해서 이것이 원의 넓이니까 바로 우리한테 주어진 원의 넓이인데 그거의 3배다 정확하게. 갈릴레이는 3배쯤 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토리첼리가 정확하게 3배다라고 이야기했죠. 그 뒤에 이제 적분이 나오면서 얘는 매개 방정식으로 이 식을 집어넣어서 이제 정확히 풀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이게 나오는지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반드시 해보세요. 네. 자, 그러면 진짜 회전치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한테 반원이 있다고 해보죠. 반원이 있는데 얘를 우리가 이렇게 회전시킬 거예요. 이쪽으로 이제 뭐 x축을 따라서 회전한다고 해보죠. 이렇게 회전한다고. 네, 회전한다고 해보죠. 그럼 이쪽에 이렇게 뭐죠? 디스크들이 생기겠죠. 디스크들이. 네, 물론 이제 얘가 델타 x라면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네, 그림이 별로 안 좋나요? 네, 이런 식으로. 그 원기둥, 작은 원기둥들의 모임처럼 될 겁니다. 처음에 우리가 그냥 이렇게 얘를 델타 x를 잡고 델타 x가 당연히 뭐예요? 그렇죠. 등분 안 해도 되죠. 등분해도 되고 등분 안 해도 되고. 네. 그래서 이것들 차곡차곡 쌓으면 뭐 델타 x를 뭐 그냥 i번째 델타 x를 해보죠. 그때 바로 그거의 반지름이 뭐겠어요? 반지름이 이 원기둥의 반지름. 원기둥의 반지름은 그렇죠. 바로 그때 우리가 잡은 어떤 높이의 가로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파이를 곱해야 되죠. 이렇게 되면 얘가 바로 이렇게 되는 원기둥에서 작은 원기둥에서 바로 이 부분이 얘가 xi일 때 바로 이 높이가 fxi가 될 거고 그래서 이 밑면의 넓이는 어떻게 돼요? 바로 이 부분의 넓이는 그렇죠. 바로 이게 되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높이는 이게 되는 거고요. 이게 지금 델타 x라고 잡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얘들을 쭉 합해야죠. 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좋아요. 뭐 i는 뭐 1부터 뭐 n까지라고 해보죠. 이것도 상한 하한이 있어갖고 그 안에 극한을 취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은 덜 엄격하게 이것이 그대로 수렴한다. 그래서 어떻게 잡건 크게 상관없다. 이걸 한번 전제를 해보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렇죠. n을 엄청나게 n이 무한에 수렴하게 다시 말해서 델타 x들이 이걸 어떻게 쪼개는 방식과 상관없이 모든 델타 x들이 0으로 수렴하게 그렇다면은 요거는 어떻게 고르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게 되겠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이제 우리의 정적분 기호로 쓰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얘는 dx 되죠. 네, 컨티뉴어스하게 이제 0으로 수렴하게 됐죠. 네, 그 다음에 요거는 모든 x에 대해서 이번에도 얘도 컨티뉴어스하게 x마다 그 다음에 파이가 있고 요 제곱이 있어야죠. 네, 그런 다음에 바로 이 부분이 뭐가 됩니까? 그렇죠. 이해가 되죠. 네,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겠어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도 되고 마이너스 r부터 r까지 해도 되지만 0부터 r까지라고 해도 되죠. 우리가 지금 dx를 기준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0부터 r까지 한 다음에 요거의 2배로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엄밀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엄밀하게 증명 안 했지만 얘가 9에 수렴한다고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공의 부피에 수렴한다고 짐작하는 거죠. 이 원기둥들의 합이 무한히 잘게 쪼개면 될 것이다. 이건 상당히 민감한 문제예요. 민감한 문제지만
이게 진짜로 이게 이런 원기둥들이 아무리 잘게 쪼개도 이게 진짜로 구처럼 매끈하게 정말 될 것인가? 아니면 한마디로 이게 같아진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같아진단 말은 바로 우리가 찾은 이것과 실제로 우리의 공의 부피 자체가 둘 사이에 이 V 실제 V와 얘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같아야 되죠. 한마디로 수렴해야 되거든요. 그게 진짜 그런가는 우리가 엄밀하게 증명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뭐 미안하지만 이렇게 되겠지 하고 일단은 설명을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좋아요. 그렇다면 이제 요거만 다시 써주면 되는 거죠. 아주 편해졌죠? 네, 얘를 좀 줄일까요? 네, 줄여서 이쪽으로 넣고요. 네, 이번에도 이쪽에 놓을까요? 이쪽을 잘 안 보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쪽에 공간이 좀 여유가 있는 게 좋으니까 이쪽에 놓고 이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였어요?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인데 뭐 그냥 뭐 우리한테는 루트만 있으면 되고 r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죠. 이걸 제곱하기 때문에 계산은 더 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v는 뭐가 돼요? v는 그러니까 우리가 얘가 진짜로 수렴한다면 진짜로 이 원기둥들의 합이 9의 공의 넓이가 된다면 공의 부피가 된다면 그것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된다면 얘는 0부터 r까지 하고 파이에다가 얘가 뭐가 돼요? 그렇죠. 얘 제곱이니까 루트가 제곱이니까 오히려 넓이할 때보다 더 계산이 편해졌죠. 네, 넓이할 때보다 더 계산이 편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제곱이기 때문에 이제 파이를 앞으로 끄집어 내놓고 2파이에 그렇죠. 0부터 r 한 다음에 얘는 r제곱 그래서 얘는 그냥 최대한 간단하게 우리가 만들면 뭐가 돼요? 그렇죠. 0에 r x제곱이 되는 거죠. dx 바로 이거죠. 그래서 이제 부정적분의 도움을 받아서 풀면 2파이의 이 암 부분이 뭐가 나오냐면 3분의 2r의 3승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3분의 4 파이 r의 3승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바로 얘가 다시 말하지만 얘가 뭐냐면 바로 얘가 이 각각 x에서의 반지름들이죠. x가 어떤 x에서의 바로 높이 한마디로 반지름. 새로운 반지름. 이 원의 반지름이 아니고 이 9의 반지름들이죠. 9의 반지름들. 그래서 얘가 파이 r의 제곱 뭐 이렇게 돼 갖고 이렇게 쭉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원의 넓이란 것은 공의 부피라는 것은 뭐예요? 그렇죠. 파이 r의 제곱이 바로 이 원의 넓이니까 여기다가 4파이 r의 제곱을 하면 뭐가 되죠? 그 이야기는 하지 말죠. 그 이야기까지 하면 또 이야기가 또 잠시 또 딴 데로 가지가 뻗쳐나갈 것 같아서 미안하지만 여기서 일단 이 부분은 끊을게요. 자, 이걸 했으면 이제 공의 부피를 구했으면 이제 당연히 우리가 따라서 내가 얼마나 이걸 제대로 이해했나 보기 위해서 당연히 어떤 문제들을 풀어봐야겠어요. 그렇죠. 공이 아닌 경우 그 다음에 우리한테 알려진 어떤 식들 바로 그것들이 있는 걸 풀어봐야죠.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문제를 내겠습니다. 네, 문제를 내기 전에 얘를 좀 정리를 해봐야겠네요. 자, 우리가 어떤 fx가 있을 때 어떤 fx가 있다고 해보죠. 여기 우리 x축 주위로 한번 돌린다고 해봐요. x축 주위로 돌린다면 이런 식으로 어떤 항아리 같은 모양들이 나오겠죠. 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원기둥들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작은 원반들처럼 이렇게 있을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요거를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어떤 이 정도 두께를 갖는 아주 얇은 유리 같은 걸로 얘를 슬라이스를 낸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 부분에 해당하는 바로 이 부분에 이 원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원 기둥들이 만들어지겠죠. 원 기둥들이 이렇게 슬라이스 된 부분에 맞춰서 이렇게 맞춰서 바로 이것들을 이
이 슬라이스를 엄청나게 잘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쫙 가면서 슬라이스를 해보면 바로 그때 원 기둥들, 그러니까 디스크들, 엄청나게 얇은 디스크들로 우리가 얘를 부피를 구하겠다. 그래서 얘가 만약에 fx면 fx 또는 y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수렴한다면, 수렴한다면 실제로 이제 우리가 증명하지 않지만 얘는 수렴합니다. 자, 그래서 얘는 y의 제곱 파이를 하게 되면 얘가 바로 이미 x에서의 y죠. 높이죠. 그래서 얘가 이 원반에서의 밑면의 바로 이 면의 넓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다가 이제 dx, 원래는 델타 x였는데 엄청 잘게 쪼그려 보면 dx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걸 a부터 b까지로 한다면 a부터 b까지의 이걸 구하면 얘가 우리가 증명 안 했지만 얘가 실제 부피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똑같아진다. 바로 이거죠.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문제입니다. 네, 첫 번째,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포물체가 있다. 포물선이 있었는데 얘를 이렇게 회전해 갖고 이번에 y축으로 회전했습니다. 그러면 dy가 되겠죠. dy로. 네, 그럴 때 빗살무늬 토기 같은 이거의 부피 한번 구해보세요. 범위는 여러분이 스스로 주세요. 네. 두 번째, 이런 식으로 타원체가 있다면, 타원이 있었는데 얘를 x축을 따라서 이렇게 회전했다고 해보죠. 이렇게 번데기 모양으로.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요것들을 이렇게 회전하는 거죠. 네, 이것은 x, 이것이 x축, 요걸 y축, 얘를 z축이라고 한다면, z축으로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얘는 커팅하는 면이 우리가 이렇게 y축,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커팅하면 바로 이 부분에 생기는 것은 원이죠. 이쪽을 회전시켰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뭐 이렇게 회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렇게 커팅하면 그렇죠. 그때는 이쪽에 타원이 만들어지겠죠. 네. 또 어떻게도 커팅할 수 있죠? 네, 어떻게도 커팅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쪽을 이렇게 커팅할 수도 있죠. 이렇게 한마디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커팅하도 되죠. 그때도 타원이 나오겠죠.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타원 회전체인데, 그거를 이때도 이걸 A, 얘를 B라고 놓고, 그때도 한번 구해보세요. 부피입니다. 네, 그러니까 원기둥들의 합으로. 그 다음 뭐 이런 식으로 되는 쌍곡 회전체가 있을 거예요. 쌍곡선. 쌍곡선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렇게 x축이 이렇게 있고요. 밑에도 있겠지만 밑에는 잠시 잊어버리죠. 뭐 잠시는 잊어버리고 바로 이 부분에 a겠죠. 이걸 a, 이거 마이너스 a고, 네, 여기서부터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b까지, b 하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뭐 d까지 a부터 d까지의 쌍곡 회전체의 부피를 한번 구해보세요. 그 다음 네 번째 여러분들이 사이클로이드를 x축으로 회전했다면, 네, 이때도 이제 어떤 이렇게 도톰한 모양의 이게 만들어질 텐데, 네, 이때도 한번 여러분들이 부피를 한번 구해보십시오. 됐나요? 됐죠? 좋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음 시간에 뭐에 대해서 하냐면, 우리가 원 넓이를 이렇게 원 넓이를 나무테 모양으로, 한마디로 좌표계의 dr로 이 r이 점점 커져간다고 할 때 반지름의 관점에서 했던 적이 있었죠. 이거 넓이를 구할 때. 네, 그때 우리가 했던 그런 전략을 이번에 구에 대해서도 한번 적용시켜서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걸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한번 짐작해보고 구를 적용한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구 표면들의 합이겠죠. 그 표면들을 무한히 합하면 그게 바로 구의 부피가 나온다. 그 이야기를 할 건데, 그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짐작해보고 다음 시간에 만나기로 하죠. 네, 감사합니다.